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우선 국제학술대회 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만 지난 2월 6일부터 지금 7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그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이라는 표현은 제가 3월 첫째 주 행정소송 내면서 소장 결론에, 그때는 농단이라는 표현을 아무도 안 썼는데 제가 의료농단, 의료 독재다라고 결론에 썼고, 그때는 기자들이 쫄아가지고 의료농단이라는 표현을 쓴 기자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의료농단이 또 교육농단이 사실상 일반화된 개념인 것 같고, 전 국민들이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것은 좀 실천적인 관점에서, 지금 우리 교수님들, 저도 지금 오늘 너무 과로해가지고 조금 전에 병원에 갔다 온다고 본래는 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치료를 받고 왔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특히 또 이제 젊은 그 의사 전공의 의대생, 저도 아들이 본과 4학년입니다. 그래서 나서게 된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3월 첫째 주에 제 서울대병원에 제 이제 친한 교수님들 만나서 이거를 끝내려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개인적으로 좀 잘 압니다. 그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였는데요. 거기서 뭐 대장동, 백형동, 옹벽 아파트, 뭐 변호사비 대납, 뭐 조카 살인 사건 등등등등 제가 거의 다 터뜨렸는데, 제가 최소한 100만 표는 모아드렸을 거예요. 23만 표 차이, 0.73%로 간신히 승리했으니까 제 죄가 크다 싶어서 내가 뿌린 씨앗, 내가 쓰레기 청소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다행히 의대생 13,000명이 소송에 참여를 했고, 그 13,000명 소송이 대법원에서 초유의 사건이라서 전자소송 입력이 안 돼가지고 4,500명씩 끊어서 3개의 소송이 이제 대법원에 심리 중이고요. 한 달 반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는 답변서를 한 장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답변할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대법원 사건은 정부가 고등법원까지는 그 정부법무공단이라고 법무부 산하 이제 공공단체인 그 공무원 조직이죠. 거기 변호사님들이 했는데, 대법원 사건은 이제 중요하니까 외부 대형 로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로펌이 어쨌든 돈 받고 하는 건데 답변서를 한 장도 내고 있지 않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대법관들이 특별 1부 3부입니다. 대법관들이 오늘이라도 2,000명 정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때리면 끝나는 겁니다. 대법원 다음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자,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성숙이 됐습니다. 이제 이건 법률적인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역시 또 상황이 이제 성숙이 되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개인의 캐릭터가 굉장히 우리가 못 보던 스타일이죠. 정치 지도자로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상 처음 보는 그 스타일이고, 검사들 중에서도 제가 뭐 검사들 많이 알지만 처음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선 때부터 이분 개인을 뭐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이분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계기가, 제가 있었던 로펌에 같이 근무했던 분이 2015년 전후해서
같이 근무했던 분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때는 특검이 아니었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은 부모 자식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99% 비슷합니다. 첫째, 무식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들 대통령 특검 그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주는 세금 가지고 월급 받는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대통령 해봤자 5년 계약직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나라의 사장은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상당히 관치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면 그냥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그런 게 많이 있죠. 검사 이러면 저는 그냥 검사 공무원이 또는 검사 나부랭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부 조규용이, 최민수, 그거 다 제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이기도 하고 행정고시 제가 또 동지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잘 아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나부랭이고 내가 죽으라고 벌어서 내 돈으로 세금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수도 없이 강조한 게 국민의 큰 머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머슴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조규용이, 박민수는 작은 머슴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어제부터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뭐가 급변하냐? 갑자기 대통령이 밤에 몰래 비공개로 응급실을 방문했죠. 지난주 목요일 날 본인 말로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왜 갑자기 방문했지? 그리고 방문해가지고는 의사 선생님들 죄송하다, 필수 응급의료를 지원하겠다, 그거부터 했었어야지. 근데 이분이 왜 갑자기 그럴까? 지난주 목요일 날 그렇게 떵떵거려 놓고 질문하는 기자한테 흥분해가지고 그 경로, 변화의 양상을 보면 금요일 날 한국갤럽 23%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지지율이거든요. 나는 전광판 안 본다, 다 개뻥입니다. 지지율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20%가 무너지느냐가 가장 이분한테 겁나는 겁니다. 이분이 겁이 많아요. 박영수 특검도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왜? 죄 지은 게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성격상 겁이 많습니다. 법조인들이. 법조인이 별게 있습니까? 공부만 한 범생입니다. 지지율이 20%가 무너지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럴 겁니다. 23% 지난주 한국갤럽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돼서 한동훈 대표도 응급실을 방문했죠. 이재명 대표도 응급실을 방문했죠. 전면 재검토를 요한다. 그 워딩이 나왔습니다. 화요일이 지나서 수요일 어젯밤 8시 40분 왜 갑자기 응급실에 쫓아갔을까? 그것은 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조앤 CNI라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핵심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정원을 유예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평균 60% 이상이 유예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3, 40대보다 6, 70대가 60% 이상 훨씬 더 많이 유예해야 된다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6, 70대. 지금 의사라고 악마하는데 앞장섰던 연령층이 그 6, 70대 연령층이죠. 윤석열 20% 정도의 지지율을 지금 뒷받침하는 게 6, 70 노년층이고 TK 중심입니다.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매일 여론조사를 합니다. 현재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행정고시 뭐 여러 동기나 선후배들이 대통령실, 복지부, 교육부 현재 이걸 관련한 분들이 많이 저한테 비공식적으로 또 제보를 줍니다.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많이 제보를 받는데요. 매일 그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고 그 흐름은 60, 70대 노년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응급실의 위기에 직접적인 지금 타격을 받는 분들이 당연히 노년층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한국갤럽 발표가 아마 날 것이고 다음 주에도 날 것이고 19% 숫자가 나왔다. 그것이 2주간 연속됐다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어제 응급실을 방문은 했지만 뭔가 무슨 전향적인 조치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냥 말만 때리고 갔죠. 그러나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을 먹었다는 게 저는 사실은 이분을 개인적으로 좀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기자회견 때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표정을 보고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기자 질문에 대한 반응이 지나치게 액션이 크고 이분이 당황할 때 항상 그런 스타일이에요.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심각하다. 19%로 내려가고 그게 2, 3주 지속되면 박근혜 대통령 꼴이 난다고 이분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국민의 분노의 수준이 너무나 지금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제가 3월 첫째 주 소송을 처음 냈을 때 의사가 나쁘다는 게 80% 이상이었죠.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는 의사 악마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라는 프레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크게 바뀌게 된 계기가 서울고등법원 구혜근 부장판사님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 모든 자료를 내라, 자료 낸 거를 제가 모든 언론에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보니까 진짜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월 6일 보정심에서 한 3, 40분 논의하고 바로 기자들한테 조규용 장관이 발표했다. 그게 다 드러났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프레임, 이건 전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또 변곡점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2번 했죠. 거기서 많은 그 폭로가 있었지만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조규용 장관이 2,000명을 누가 결정했냐,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 다음에 근거도 없는 걸 누가 정했냐, 조규용 장관이 뭐라고 했죠? 내가 정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했습니다. 대통령 사전 재가도 안 받고 내가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전 재가권을 침해한 거예요. 하극상이지. 물론 거짓말이지만.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날 공소처에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다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피해자는 대통령으로 고발했습니다. 지금 2,000명을 누가 결정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진중권 교수님이 굉장히 그 빅마우스죠. 이분이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했는데 김 여사가 완강하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 등등 굉장히 강하게 고집을 하더라. 이제 이걸 인터뷰 언론에 얘기를 하니까 현재 굉장히 많은 그 공론이, 그럼 김건희가 육시 결정했냐 또는 뭐 이천공 씨가 했냐, 이천공 그 있지 않습니까, 도사 같은 분, 그분의 그 개명된 법원에서 개명 허가 받아서 개명한 그 본인의 그 실명이 이천공입니다. 그분이 2000. 근데 그분이 개명하기 전에 본래 이름이 뭔지
그 PD 수첩에서 또 다 취재가 보도가 됐거든요. 재밌게도 이병철입니다. 저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프레임 전쟁에서 처음에 일방적으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80% 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사에서 이 주요 변곡점을 거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전위교협에 요청을 해서 6월달, 7월달 그리고 지난주 세 차례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요. 거기 보면 점진적으로 느리는 게 맞냐, 2,000명 일괄 한 방에 하는 게 맞냐, 점진적 찬성이 6월 달에는 60% 대 30%, 7월 달에는 64% 대 28%, 지난주에는 68% 대 23%까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거의 동조화됐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없다라는 분이 60%가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전혀 현실 파악을 못한다가 67%, 있다가 65%. 심각한 것이고 완전히 여론은 바뀌었고 완전한 민심 이반이 6, 7, 8, 9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장상윤 그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뭐 지금도 국민들의 70%, 10명 중에 7명이 정부 정책을 찬성한다.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일단 정원을 찬성한다는 건 한 70% 가까이 나옵니다. 한 67, 8%. 그러나 그것을 뜯어보면 현재처럼 이런 2,000명 이런 폭력적 방식은 반대한다는 게 거의 70% 가까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그 질문은 여론조사 기관이 하지 않습니다. 왜?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이거 발표하는 게 겁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 단체에서 미디어 리서치를 한 이 과학적 결과의 추이가 이렇다. 승리는 필연적이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제 대통령이 밤에 허겁지겁 응급실에 왔다. 아니 뭐 일주일도 되기 전에 너무 정상적이다. 기자한테 막 윽박 지르던 분이 너무나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뭐 제 눈에 너무나 명백히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야, 이 정권 진짜 골 때리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이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밑에 장차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유사한 역사적 사례가 중국에서 그 모택동이 1958년에 중국을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선진화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 의료를 선진화시키겠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일으킨 게 대약진 운동이 아시죠? 대약진 운동의 첫 번째가 제4해, 즉 이제 나쁜 참새, 모기, 파리, 쥐를 두들겨 잡아라.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참새를 수억 마리를 씨를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병충해가 들끓어가지고 농작물이 다 죽고 인민들이 4,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두 번째, 토법고로 철강 생산을 해야지 선진국이 된다. 포철 같은. 그래서 각 시골에서 흙으로 고로 용광로를 만들어가지고 식기, 숟가락까지 다 넣어서 철을 만들었습니다. 철강 생산량이 2배, 3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나 만들어진 철은 돌파리 철이었지. 지금 그 2,000명 정원 정책이 결과하는 것은 돌파리 의사들을 양산하는 건 똑같습니다. 세 번째, 심경밀식. 모내기를 촘촘하게, 뭐 2배, 3배 촘촘하게 모내기를 해라. 그러면 10배, 20배 수확량이 늘어난다 했더니 쌀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굶어 죽은 거예요. 지금 3,000명에서 7,500명 그냥 빽빽하게 넣어라. 교육이 선진화된다 하는 것과 똑같죠.
4년간 인민들이 굶어 죽어나가니까 모택동이가 실각했습니다. 유속이 등소평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시작한 게 뭔지 아시나요? 중국을 10년간 후진국으로 만들었던 문화대혁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택동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죠. 누구를 동원해서? 10대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월 6일 날 일으킨 이 2,000명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이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일으킨 것이다 하는 건 지금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약간 친위 쿠데타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그 홍위병들은 모택동의 권력을 살린 정말로 친위 부대였는데 그 홍위병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0대 청소년들이 한 2, 3년 써먹다가 얘들이 너무 설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인민해방군을 동원해서 전부 다 시골 깡촌으로 다 보내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죽은 팔다리가 잘리고 고초를 당한 게 홍위병들의 말로였습니다. 지금 60, 70대, 70, 80대 노인들을 중심으로 의세들 때려주게 된다라고 동원됐던 그 노인분들이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에 반대한다. 왜? 본인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응급실 대란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 연령층은 노인분들이죠. 그래서 모택동 이 대학진 운동과 너무 닮았고 그 종말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좀 설득력이 있나요?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실까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누구 넘기는 분은 제가 해야 되나? 오케이. 이거 이제 제가 공수처에 그 뒤에 있는 분들은 그 학부모 단체 어머니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공수처에 제가 9개를 고소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하느냐? 19%가 나오면 공수처가 9개 사건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할 겁니다. 종래 검찰이 그랬고 지금은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건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빨리 시작하라라는 그 촉구했던 그 사진이고요. 그다음 이거 좀 재밌는데요. 지금 이제 법원도 눈치를 보고 있어요. 역시 19%가 되면 법원은 부담 없이 그냥 때려버릴 겁니다. 이건 미국 뉴욕 법원하고 독일의 베를린 법원 앞에 있는 그 정의의 여신상인데, 저 보시면 칼을 들고 있잖아요. 이제 정의의 칼로 처단하겠다 이거지. 제일 중요한 게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눈을.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재판받는 그 상대방이 권력자인지 재벌인지 그런 건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건 우리 대법원 1층에 가면 현재도 있는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뭐가 다르죠? 일단 눈을 그냥 안 가리고 보고 있어. 귀하가 대통령이세요. 그러면 이기게 해드릴게요. 재벌이시군요. 무조건 이기게 해드릴게요. 눈치를 보는 거야. 이제 여론을. 이제 법전 이제 이 저울을 들고 있는 거는 제가 여론을 보고 눈치를 보고 저울을 달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서 재미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린 건데요. 지금도 대법원 1층에 저게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그 변호사님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길래 저도 이걸 알게 됐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라는 수준이 딱 이렇습니다. 95%의 사건은 법과 정의에 따라서 합니다. 판검사들이 우수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서민이고 한쪽은 권력자다, 한쪽은 재벌이다, 무조건 힘 있는 놈 편을 듭니다. 언제까지? 여론이 악화되기 전까지.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여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는 맞기는 맞습니다. 예,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도 그 19%가 찍히면 세계 사건에 2,000명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날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게 언제냐? 임박했다. 그 다음 박영수 특검 구속될 때 사진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특검은 너무너무 가까운 관계고, 그래서 박영수가 특검돼 가지고 저 대구에 좌천돼 있던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끌어와서 출세를 한 거죠. 두 분이 어떻게 비슷하냐? 첫째, 둘 다 무식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무식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걸 덮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화를 많이 냅니다. 박영수 이분도 마찬가지. 제가 같이 근무하면서 뒷감당이 안 되면서 화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래서 화를 내는 그 화의 상대방,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뢰인이기도 했고, 한 번은 세무법인에 뭐 세금을 많이 내도록 했다, 세무법인 대표 불러가지고 그냥 화를 내고 하는데, 상대방이 똑똑하고 당찬 분한테 걸렸다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박살이나 찍소리도 못해. 그리고 얼굴 뻘겋게 해서 나가버립니다. 도망가는 거지. 그러면 남아있는 그 밑에 변호사들이 수습하는, 제가 그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 6개월간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19%를 찍으면 언제 그랬나는 등 쉽게 2,000명은 없어질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책임은 조규홍, 박민수가 똑박을 써야 됩니다. 그분들의 감옥 소행은 필연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도 압니다. 우리는 베린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1급들부터 다 도망갔습니다. 1급 전병왕 실장, 그 친구가 다 주도했는데 그 친구 벌써 도망갔죠? 심평원으로 그냥 조용하게 도망갔고, 제하고 행정고시 동기라서 잘 압니다. 과장들 4명도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6개월간 추진하던 과장들 4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해. 바보 아니면 알거든. 이거를 끝까지 하다가 전부 감옥서 가고, 제가 의대생들 13,000명, 13,000명, 전공의들 10,000명 이상, 의대생은 다 합하면 18,000명이죠. 3만 명이 2,000명을 내가 취소시키고 난 다음에 그걸로 안 끝난다. 이 젊은 의사들의 최소한 1년의 인생이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국세청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대략 평균 한 뭐 3억 정도, 세금 포함해서, 그러면 3만 명이면 9조입니다. 9조 소송을 내겠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거는 대한민국 상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공무원이 너무 지나치게 잘못했다, 고의중과실이다 하면 공무원 개인이 돈 주고 책임져라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조단위 소송을 피고 윤석열, 조규홍, 박민수, 이주호, 오석환, 장상윤, 의료농단 이 주된 불법 행위자 상대로 내겠다고 수차례 공표를 했고, 이게 가장 겁난다고 그래요. 거지가 되거든. 가족들이 난리가 납니다. 반드시 제가 낼 것입니다. 제가 이 말하면 의대생들 박수를 치던데. 자, 마지막으로 지금 그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법리적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정치 재판이라 하더라도 1심에서 8개 사건을 원고 적격이 없다, 처분성이 없다 각하시켰습니다. 고등법원 와서 전부 다 인정된다, 나아가서 학습권의 침해가 너무나 심각하게 지나치다, 수인 한도를 초과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 윤석열 권력이 좀 살아있거든. 지지율도 한 갤럽 기준으로 뭐 25, 30% 나오거든. 막 이런 공익이 있으니까 참아라, 기가.
자, 세부적으로 보면 네 가지인데요. 첫째, 필수 응급 지역 의료를 살려야 된다는 이 정책 목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현재 대통령이 다 박살을 냈습니다. 이건 기각 사유가 무효화됐고요. 두 번째, 2035년 10년 후를 3대 연구기관이 세계 보고서를 냈는데 과학적으로 추계했더니 약 1만 명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부족하다고 나왔다. 과학이잖아. 제가 그 보고서를 한 500페이지, 1000페이지 되는데 그게 이제 계량경제학적인 그 통계학 분석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계량경제학을 뭐 전공했기 때문에 계량을 해야 제가 이제 국제금융 전공인데 뭐 계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제 소위 KDI 보고서라는 이게 보고서가 내용이 제일 좋습니다. 이건 경제학자들이 한 거예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KDI 경제학 박사가. 그다음에 이제 홍윤철 박사, 그다음에 보건사회연구원. 이 공통점들이 보면 가정이 10년 후 의사에 대한 수요에 대한 가정을 이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현재 같은 이 너무나 지나친 의료 쇼핑 이것이 10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하자. 비현실적인 가정이죠. 이게 유지되면 나라 망합니다. 그런데 유지된다면 10년 후에 의사가 부족하겠죠, 당연히. 이 엄청난 과다한 의료 수요가 유지된다면. 그러니까 한 10,000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정하자. 현재의 과다한 의료 수요가 10%, 20%좀 줄어든다고 계산해보자 하니까 똑같은 보고서에 4,000명, 5,000명, 10,000명이 공급 과잉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보고서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나이가 65세가 되면 노동 생산성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라고 가정하자. 이 현실적인가요? 65세 되면 65세가 되면 노동 생산성이 절반으로 떨어집니까? 그렇게 하니까 의사가 부족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조금씩 떨어진다고 계산해보자 하면 역시 4천, 5천만 명이 공급 과잉으로 나온다. 똑같은 보고서에 지극히 비현실적인 가정의 결과만 쫙 뽑아가지고 여론 조작을 한 것이고 판사들은 그 보고서를 읽을 능력이 안 됩니다. 판사님들의 수학 수준은 산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도 속은 거야. 이게 속았다는 걸 제가 다 입증해서 냈습니다. 세 번째 기각 사유는 예과 2년간은 교양 과목 가르치는 거니까 2년 동안 교수님들도 뽑고 건물도 짓고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판결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벽한 법률적 사기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부가 나서서 작년에 개정했고 올 2월 1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예과 2년, 본과 4년은 없어졌습니다. 이미 올해 2월 1일부터 전부 통합, 전문과정 통합 6년제입니다. 교양 과목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교육부 장차관 장상윤 사회수석도 교육부 차관했거든요. 작년에. 지네들이 다 이 제도를 바꿔놓고 예과 2년이 있다. 준비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판사님들은 이제 사기당했다는 걸 압니다. 마지막 하나, 입시가 진행되고 있잖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시는 재외국민 전형 한 20-3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것이지 결정은 12월 달에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기존의 기득권, 신뢰이익이 형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공익적 요청이 있다면 그 일부의 기득권은 후퇴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는 2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결론적으로 네 가지의 기각 사유는 전부 무효 내지는 사기라는 게 완벽하게 입증이 됐고 따라서 현재 대법원에서 의대생 13,000명 사건은 오늘 당장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때릴 수 있는 단계까지 100% 성숙됐다. 그런데 5월 달에 뭐 대법관이 기각시켰는데
지가 또 어떻게 말을 받고. 그때 대법관은 특별 2부고 지금은 1부, 3부 대법관이 다릅니다. 가처분 사건은 뭐 기판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법적 효과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대법원에 즉시 효력을 정지해달라. 그래도 9월 9일 다음 주 모집되기 전에 해달라라고 촉구문도 냈고, 우리 여러 교수님들 단체에서 또 그 촉구서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도 겁이 많고, 아까 보신 것처럼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다 뜨고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젊은 전공의 의대생들의 정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이 역사적인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겨야지. 근데 너무 시간을 끌면 국민들도 너무 힘들고 의료계도 힘든데 언제 이길 거냐? 저는 한 달 내에 끝난다. 끝나는 방식은 두 가지. 대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때리는 방법과, 그것이 가장 빠르고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혁명이죠. 대법원이 계속 눈치를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19%가 2주 연속 지속이 되고 현재 응급실의 위기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밑에 장차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것을 백지화하는 급작스러운 결정이 날 것이다. 그것은 99.9% 한 달 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